은행에 들어선 노숙인 차림의 노인,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친절하고 따뜻한 은행 여직원과 노숙자 차림의 노인의 감동적인 인연을 담은 사연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따뜻함은 더 큰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안에 맞는 여자를 데려와라. 늦가을 저녁 강남 한도건설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론 가을비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68세 한도진. 이 그룹을 40년간 이끌어온 회장입니다. 오늘도 숫자와 보고서에 파묻혀 살았죠. 그런데 오늘 제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순간 펜을 쥔 손이 멈췄어요. 아들 지우는 35, 한도건설 전무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런 말을 꺼낸 적이 없었죠. 누구냐? 박세연이라고 합니다. 한빛은행 대리예요. 은행 직원.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우의 다음 말이 조금 길었어요. 작년 겨울, 제가 은행 업무 보러 갔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로비에 휠체어 탄 할머니가 계셨는데 다른 직원들은 다들 바빴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 먼저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 드리더라고요. 1시간 넘게 옆에 앉아서 도와드렸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도 항상 먼저 물어봐 줬어요. 괜찮으세요? 하고요. 아버지, 저는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었죠. 집안 배경은?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어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미간이 저절로 좁혀졌죠. 지우야, 예. 아버지, 우리 집안에 맞는 여자를 데려와라. 가문에는 격이 있다. 지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혼자 남은 회장실. 창밖 빗방울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이로 한 여자의 얼굴이 스쳤어요. 이름은 수경. 40년 전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똑같았어요. 아버지가 반대했죠. 재벌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는 결국 그녀를 포기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따랐어요. 그 후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같은 실수를 시킬 수 없었어요. 사랑보다 가문이 먼저였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지우가 한 말이 자꾸 맴돌았죠.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드렸다는 그 말. 40년 전 수경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을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 한도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 저는 그 여자를 처음 목격하게 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우의 말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드렸다는 그 말이 자꾸 떠올랐죠. 그날 저녁 퇴근길이었습니다. 차량이 막혀 있었어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죠.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창밖으로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의점 앞이었어요. 비에 젖은 바닥에 노인 한 분이 쓰러져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그냥 지나쳤어요. 누군가 119에 신고는 했는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었어요. 은행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비에 옷이 다 젖어가는데도
쓰러진 노인의 가슴을 손으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숨 크게 쉬어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주변 사람 하나가 말했죠. 야, 옷 다 젖어. 119 오면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가슴을 압박하면서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봤어요. 지금은 사람이 먼저예요. 그 한마디가 제 귓가에 박혔습니다. 편의점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어요. 그제야 얼굴이 보였죠. 지우가 말했던 이름, 박세연이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그녀의 어깨는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손을 멈추지 않았죠. 119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옮겼어요. 그제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물기가 가득했죠. 구급대원 한 명이 그녀에게 물었어요. 혹시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CPR 배우셨어요? 예전에 자격증 땄어요. 혹시 몰라서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분에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그녀는 젖은 옷을 툭툭 털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음료를 하나 사서 양손으로 감싸쥐었죠. 그리고 창밖 비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봤어요. 지금은 사람이 먼저예요. 그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40년 전 수경도 저에게 비슷한 말을 했었죠. 도진아, 돈보다 사람이 먼저야. 당시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문이 먼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빗속에서 한 여자가 그 말을 다시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백미러로 편의점을 바라봤죠. 그녀는 여전히 창가에 서서 비를 맞으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는 연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 장면이 떠나지 않았어요. 회장실 책상 앞에 앉았을 때도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이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 번의 선행으로 사람을 판단할 순 없으니까요. 진짜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순간의 선택이었는지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본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기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자.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해진 운동화도 찾았죠. 거울을 봤어요. 68년을 살아온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백발에 주름 깊은 얼굴. 이 차림이면 충분했어요.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빛은행으로 향했죠.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웠어요. 한 여자가 코를 막고 지나갔죠. 젊은 남자는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았어요. 로비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죠.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내 통장이 어디 갔어? 여기 분명히 뒀는데.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어요. 치매 증상이 있으신 것 같았죠. 직원 한 명이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어제도 찾으셨잖아요. 집에 있다고 하셨어요. 내가 미쳤어? 없다니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직원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어르신 또 오셨네. 이번 주만 벌써 세 번째야. 진짜 힘들다, 저러시면.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모두 자기 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죠. 그때 창구 안쪽에서 한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박세연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할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굽히며 눈높이를 맞췄어요. 어르신, 제가 같이 찾아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짜증이 전혀 없었죠. 가방 안을 한번 볼까요? 할아버지는 가방을 내밀었어요. 세연은 천천히 하나씩 꺼내며 확인했습니다. 지갑, 손수건, 약봉지 그리고 가방 밑바닥 구석에서 통장이 나왔어요. 어르신, 여기 있네요. 할아버지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여기 있었네, 미안하이. 괜찮으세요? 누구나 깜빡할 수 있어요. 세연은 웃으며 통장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혹시 댁에 가족분 계세요? 딸이 있지. 근데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받아. 그래도 한번 연락드려 볼게요. 혼자 가시기엔 걱정이 되거든요. 세연은 할아버지 핸드폰을 받아 딸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님이 지금 은행에 계세요. 혼자 귀가하시기엔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따님이 곧 오신대요. 제가 여기서 같이 기다릴게요. 고맙네, 아가씨. 세연은 할아버지를 로비 의자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 물을 건넸어요. 다른 직원들은 힐끗힐끗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약 30분이 흘렀습니다. 입구 문이 열리고 30대 여성이 급히 들어왔어요. 아버지, 오냐, 왔구나. 세연이 일어나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이 통장을 찾으시다가 조금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혹시 병원 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폐 끼쳐드렸죠? 아니에요. 어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봬요. 세연은 할아버지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웃으며 나갔어요. 그제야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10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갔습니다. 세연이 앉아 있었어요. 30분 동안 할아버지를 돌본 직후였지만 얼굴엔 피곤함이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가 밝았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죠. 통장 만들러 왔소. 네, 신분증 있으세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세연은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일부러 어려운 척했습니다.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소.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빨리 설명드렸나 봐요. 세연은 다시 천천히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 앞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어르신, 요즘은 이렇게 기계로 하시면 더 빠르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키오스크 화면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듬거렸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세연은 제 옆에 서서 손가락으로 하나씩 가리키며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작은 카드 한 장을 꺼냈어요. 어르신, 이거 드릴게요. 안심 이용 카드예요. 여기 큰 글씨로 순서가 적혀 있어요. 다음엔 혼자서도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심 이용 카드. 손글씨로 번호 순서가 적혀 있었어요. 고맙소. 천천히 하세요. 급하실 거 없어요. 업무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서자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주머니 속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30분을 저 아이 혼자 감당했구나. 차별 없이, 짜증 없이.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연기하지 않는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차림이었어요. 낡은 작업복에 해진 운동화. 이번엔 확실히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어디까지인지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창구에 세연이 보였어요. 여전히 밝은 얼굴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어제 오셨던 분이시네요. 세연이 저를 알아봤어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안심 카드 도움 되셨어요? 그래요. 근데 오늘은 돈 찾으러 왔소. 네, 통장이랑 신분증 주세요. 서류를 건넸습니다. 세연은 금액을 확인하고 돈을 세기 시작했어요. 10,000원짜리 3장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4만원 드렸는데 왜 10,000원만 돌려줘요? 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네. 어르신 3만원 찾으신다고 하셔서 10,000원 3장 드렸는데요. 아니요. 분명히 4만원이라고 했소.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세연의 얼굴이 조금 긴장했어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세연은 침착하게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돌려 제게 보여줬어요. 여기 보시면 출금 신청서에 3만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어르신께서 직접 쓰신 거예요. 출금 신청서. 제 글씨로 3만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CCTV 녹화 기록도 확인할 수 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지점장님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사실을 차분히 설명하고 있었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세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4만원 필요하셨던 거라면 다시 한번 출금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돼요. 세연은 새 출금 신청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은행은 장부와 기록으로 움직여요. 그게 어르신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 말에 제가 멈칫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냥 10,000원을 더 드렸다면 나중에 장부가 안 맞아요. 그럼 어르신이 받지 않았다고 하셔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지죠.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해요. 세연은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집에 급하게 쓰실 일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착각했소. 미안하오. 괜찮아요. 숫자는 헷갈릴 수 있어요. 세연은 출금 신청서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필요하시면 제가 옆에서 같이 확인해 드릴게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났어요. 은행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따뜻했어. 세연은 제 트집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무시하거나 화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줬죠. 그게 어르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저는 평생 원칙만 외쳤습니다. 규정이 이렇다, 원칙이 그렇다. 하지만 그 원칙이 누구를 위한 건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세연은 달랐습니다. 원칙을 지키되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저를 존중했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주머니 속 안심 카드를 꺼내봤어요.
손글씨가 또렷했습니다. 40년 전 수경도 비슷한 말을 했었죠. 도진아, 원칙은 사람을 가두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야. 그때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원칙은 그냥 지켜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벤치에 앉아서야 깨달았습니다. 원칙은 칼이 아니었어요.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그 칼로 사람들을 베어왔던 거죠.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 아이는 다르다. 원칙 안에서도 사람을 본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은행에 갔어요. 이제는 습관처럼 낡은 작업복을 입고 로비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연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그날 은행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점장이 긴장한 얼굴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죠. 오늘 구청 예치금 200억 VIP 고객 오신다. 전 직원 대기 상태 유지에 200억.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VIP 고객 오시면 기존 상담 중단하고 즉시 응대. 알았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저는 로비 창가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고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휠체어를 탄 할머니였습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 오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번호표를 뽑고 로비 한쪽에 멈춰 계셨죠. 직원들은 힐끗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세연이 일어났습니다. 창구에서 나와 할머니께 다가갔어요. 그리고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아 계시면 편하실 거예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세연은 휠체어를 밀어 창구 가까운 곳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세연을 봤어요. 고맙네, 아가씨. 천천히 기다리세요. 곧 도와드릴게요. 세연은 할머니 옆에 물컵을 놓아드리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50대, 한 명은 30대. 구청 공무원들 같았습니다. 지점장이 황급히 달려나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치금 건으로 왔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이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향해 눈빛을 보냈어요. 세연의 창구에도 손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어요. 대출 상담 중이었죠. 지점장이 세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대리, 잠깐만. VIP 고객 먼저 응대해. 세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점장님, 지금 상담 중입니다. 그거 나중에 해. 지금 200억이야, 200억. 중년 남성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세연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상담 중인 고객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대기표 순서가 먼저입니다. 세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지금 그게 원칙이야? 200억 고객 앞에서? 예, 그게 신뢰입니다. 순간 지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VIP 고객들이 보고 있었죠. 함부로 소리칠 수 없었어요. 세연은 다시 고객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중년 남성이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끝까지 들어볼게요. 지점장은 이를 악물고 다른 직원을 불렀습니다. 김대리, 내가 VIP 응대해. 다른 직원이 황급히 일어나 VIP 고객을 모셨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세연은 끝까지 상담을 마쳤습니다. 중년 남성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중년 남성이 나간 후 세연은 다음 번호를 불렀습니다. 108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휠체어 탄 할머니의 번호였습니다. 세연은 창구에서 나와 할머니를 모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업무를 도와드렸습니다. VIP 고객들은 옆 창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지점장이 극진히 모시고 있었죠. 하지만 세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끝까지 도와드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번호표가 먼저다. 그게 신뢰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40년 전 수경도 저에게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도진아, 사람은 돈으로 나뉘지 않아. 모두 똑같이 소중해. 그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재벌가는 다르다. 우리는 특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신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 그게 진짜 신뢰였습니다. 세연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200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그때 수경도 나에게 신뢰를 말했었지. 하지만 저는 그 신뢰를 버렸습니다. 돈과 가문을 선택했죠. 지금 이 아이는 제가 버린 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은행에 갔어요. 이제는 세연을 보는 게 일과가 되어 있었죠. 로비 구석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은행 안이 소란스러웠어요. 지점장이 직원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죠. 어제 VIP 거래건 수수료 누락됐어.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가 처리했는데요? 김 대리가 했지. 근데 최종 승인은 내가 했어. 지점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신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지점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일단 고객한테 연락부터 해. 죄송하다고. 누가 연락하죠? 지점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세연을 봤어요. 박 대리. 세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지점장님. 내가 어제 VIP 고객 응대 거부했잖아. 그래서 김 대리가 급하게 처리하다가 실수한 거야.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세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점장님, 저는 다른 고객 상담 중이었습니다. 거부한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내가 안 한 거잖아. 그럼 책임은 내가 져야지. 하지만 서류 최종 승인은 지점장님 결재로 되어 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말됐고요. 세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서류를 세연 앞에 던졌습니다. 고객한테 전화해. 당장. 그리고 은행 실수로 죄송하다고 사과해. 네. 세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신문이 구겨졌죠. 세연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한빛은행입니다. 어제 예치금 거래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수료 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은행의 실수로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은 화를 냈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컸어요. 로비에서도 들렸죠. 이게 무슨 일이야? 200억 거래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숙인 채 사과를 반복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세연은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점장이 다가왔습니다. 수습 잘해. 이거 문제 커지면 너 책임이야. 네.
세연은 대답했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일만 하고 있었죠. 저는 로비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착한 사람이 다치고 있어. 세연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원칙을 지켰을 뿐이에요. 대기 중인 고객을 먼저 도왔을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원칙 때문에 누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점심시간에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도시락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든 세상이 이런 거였구나. 4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면서 저는 늘 성과만 따졌습니다. 결과가 중요하다. 과정은 상관없다. 그렇게 말해왔죠. 누가 실수하면 책임을 물었어요. 누가 문제를 일으키면 잘라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세연들이 다쳤을까요? 원칙을 지킨 사람이 오히려 벌을 받고 잘못한 사람은 숨기고 도망가는 세상. 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세연은 여전히 창구에 앉아 있었어요.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세연의 창구로 갔어요. 어서 오세요, 어르신. 세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냥 통장 정리 좀 하러 왔소. 네, 통장 주세요. 세연은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평소보다 느렸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소?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 있었소? 세연이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고객님께 불편 드리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것만 해결되면 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누명을 쓰고 있는데도 걱정하는 건 고객이었어요. 통장을 돌려받았습니다. 세연이 말했죠. 조심히 가세요, 어르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죠. 착한 사람이 다치는 세상, 내가 만든 세상이었군. 이제는 제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정장을 입었어요.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봤죠. 한도건설 회장 한도진. 본래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해. 내가 직접 나갈 때가 있어. 어디 가십니까? 은행.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한빛은행 강남 지점으로.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40년 동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풍경들이었죠. 은행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내렸어요. 정장 차림의 68세 노인. 백발의 카리스마가 묻어나는 모습이었죠.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로비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손님 하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속삭였죠. 저 사람 한도건설 회장 아냐? 직원 한 명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 회장님? 순간 지점장이 사무실에서 튀어나왔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직접? 지점장이 허둥지둥 달려왔어요.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죠. 저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실로 갑시다. 네, 네. 이쪽으로. 지점장이 앞장섰어요.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 여기서 하죠. 예. 로비에서. 지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로비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손님들과 직원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세연도 창구에서 일어났어요. 놀란 얼굴이었죠. 저는 지점장을 봤습니다. 어제 VIP 거래건, 수수료 누락. 최종 결제자는 누굽니까?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서류 확인했습니다. 당신 결제 도장 찍혀 있더군요. 회장님, 그게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 최종 책임은 당신 겁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세연을 봤어요. 그녀는 창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제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았죠. 박세연 대리. 세연이 놀라 대답했습니다. 네. 어제 고객에게 사과 전화하셨죠? 네. 누가 시켰습니까? 세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점장을 봤습니다. 당신이 시켰죠. 회장님, 그건 잘못은 위에서부터 바로잡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세연 대리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대기 중인 고객을 먼저 응대한 것뿐입니다. 그게 은행의 신뢰고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지점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VIP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본인 실수를 부하 직원에게 떠넘겼습니다. 저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박세연 대리에게 사과하세요. 회장님. 그리고 고객에게도 다시 전화하세요. 당신 이름으로. 로비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떨리는 손으로 세연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대리. 세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행의 가치는 돈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그 신뢰는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주어져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VIP도 일반 고객도 모두 똑같은 고객입니다. 번호표 순서를 지키는 것. 그게 은행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손님들도 박수를 쳤어요. 저는 세연을 봤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하지만 입가엔 작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세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고객 불편만 해결되면 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고객 불편만 해결되면 된다. 자기 명예도 자기 입장도 아니었어요. 끝까지 고객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세연을 지나쳐 은행 밖으로 나왔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비서가 물었죠. 회장님, 회사로 가십니까? 아니, 집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어. 오히려 나를 가르치고 있었어. 40년 동안 제가 잊고 살았던 것들. 원칙의 의미, 신뢰의 가치, 그리고 사람을 먼저 보는 것. 저 아이는 그걸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어요. 며칠 후면 상견례가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누구였는지 그녀는 알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옳았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남동 프라이빗룸 앞에 서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지우가 제 옆에 서 있었죠.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그래. 짧게 대답했지만 가슴은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요즘.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배울 수 있단다. 나이는 상관없어. 무엇을 배우셨는데요? 진짜 가치가 뭔지.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우가 문을 열려고 하자
제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내가 먼저 들어가마. 네. 혼자 들어갈게. 잠깐만 기다려라. 지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박세연.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쥐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세연이라고 합니다.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그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카드 하나를 꺼냈어요. 안심 이용 카드. 세연이 제게 줬던 그 카드였습니다. 세연의 눈이 커졌어요. 이걸 아직 갖고 있습니다. 저는 카드를 세연에게 보여줬어요. 순간 세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르신? 네. 그 노인이 접니다. 세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회장님, 그러면 그때 은행에서 몇 번 찾아갔었죠. 낡은 작업복 입고. 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당신을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모습을. 저는 의자를 하나 당겨 앉았어요. 세연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세연은 천천히 앉았어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죠.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요. 당신은 가르쳐 줬어요. 저는 카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치매 어르신이 매번 오셔도 30분씩 기다려 주셨죠. 다른 직원들은 다 귀찮아했는데 세연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제가 4만 원 달라고 우길 때도 화내지 않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원칙이 왜 중요한지,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저는 그냥 VIP 고객이 200억을 들고 와도 번호표 순서를 지키셨습니다. 신뢰가 먼저라고 하셨죠. 세연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면서도 끝까지 걱정한 건 고객이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체면으로 사람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가문이 중요하다고, 격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왔죠. 세연이 저를 봤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사람으로 나를 가르쳤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저는 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시험했던 것. 아니에요, 회장님. 저야말로. 그리고 고맙습니다. 4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걸 다시 깨닫게 해줘서. 세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 당연한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겁니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지후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와라. 문이 열리고 지우가 들어왔어요. 저와 세연을 번갈아 봤죠. 아버지, 지후야. 저는 세연의 손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지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버지, 나는 체면과 격으로 사람을 봤어. 하지만 이 아이는 가르쳐줬지. 진짜 가치가 뭔지. 저는 세연을 봤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에는 새로운 원칙이 생깁니다. 세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봤어요. 가문은 피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고 체면보다 원칙이 먼저입니다. 저는 천천히 세연을 안았습니다. 우리 딸 환영합니다. 세연이 제 품에서 울었어요. 지우도 눈물을 닦고 있었죠.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을에 시작된 이야기가 봄의 끝을 맺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꽁꽁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그제야 열렸습니다. 수경이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도지나 사람을 보는 눈은 마음으로 보는 거야. 이제야 압니다.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68년을 살면서 가장 큰 배움을 얻은 시간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